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활동하는 작용단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킨 법령이 제정된 1977년 이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극소수의 작용단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단원들은 활동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활동을 그만둔 작용단원들은 제각각 다른 결말을 맞으며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데요. 1985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 중이던 작용단원 코미디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법적으로 작용단원 활동을 해왔던 로어셰크는 과거의 작용단원이었던 자들을 찾아다니며 코미디언을 죽인 범인을 알아내기 위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코미디언의 죽음의 뒤편에는 어떤 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왓치맨입니다. We can save this world. 미국의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 대체 역사물인 이 작품의 원작은요, 1986년 11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연재된 DC 코믹스의 그래픽 노블입니다. 그래픽 노블 전체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타임지가 선정한 1923년 이후 최고의 영문 소설 100선의 유일한 그래픽 노블로 선정이 되었고요. 휴고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자, 원작은 이렇게 명작으로 추앙받는데 과연 이 원작을 기반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영상화시킨 이 영화는 과연 명작일까요? 아니면은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두운 영화이기만 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개봉 당시에 봤었던 대학생이었던 저한테는 어둡고 난해하기만 한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왓치맨 명작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아, 그게 명작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나 되게 재미없던데? 막 이런 생각을 한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그 참여자분들께서 이 작품을 한번 다루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최근에 다시 봤는데 영화가 내가 그때 왜 이 작품을 몰라봤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아마 좀 그 재밌게 봤던 이면에는 기존 히어로물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그 영화들 있잖아요. 최근에 개봉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 그런 작품들에게서 최근에 하도 이제 실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욱더 이 작품이 더 빛나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왓치맨이라는 제목 때문에 무슨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왓치맨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 걸로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히어로 액션물로 생각하고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100%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고요. 이 왓치맨이 의미하는 거는 그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엑스맨에서 엑스맨이 뭐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뮤턴트 집단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왓치맨도 이제 감시자, 뭐 작용단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물론 이 잭 스나이더 감독이 워낙 슬로우 모션을 이용한 그 액션 장면을 잘 찍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 작품에도 분명 액션 씬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많이 녹여져 있는데 그 장면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액션 씬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근데 이 액션 너머에 있는 어떤 의미들이나 그 메시지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제가 제일 먼저 느낀 메시지는 그냥 뭐랄까 초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시자가 있었을 때에 뭐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어떤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꼬집고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 미국을 조롱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대표적인 캐릭터로 내세운 게 이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 이 미국이 어떤 그 제일 강대국, 어떤 영웅적인 나라, 이렇게 많이 본인들을 선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사실상 그 뒤에서는 언론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고무술수를 부리고, 그리고 뭐 전쟁 같은 것들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일삼고, 그리고 뭐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원색적으로 막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원색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냥 폭력성 그 자체인 캐릭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 캐릭터에 녹아내면서 그냥 미국 그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왜냐면은 미국 근현대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지은 대체 역사물, 그치, 대체 역사물로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미국의 근현대사를 조금 좀 되게 시니컬한 시점으로 그려낸 어떤 작품이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뻐꾸기님부터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인상 깊게 봤고요. 많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도 나오지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셰크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에 네. 불안정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인간이 음, 정말 큰 힘을 가졌을 때 얼마나 이 끔찍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대사로도 맨 처음에 이제 아마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최강이었던 그 닥터 메아탄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네. 그 공화당은 이제 그 닥터 메아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음, 이제 민주당 의원은 그 닥터 메아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소련이 저렇게 핵 탄두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되게 동감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 오지만 디아스 그놈하고 닥터 메아탄 같은 존재가 없었더라면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면 실제 역사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도 뭐 핵전쟁이 날 뻔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어 그런 식으로 될 뻔도 했지만 결국에 나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저희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 뭐 사람이 계속 공멸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음, 그 정도로 인류가 멍청하다고 그렇게까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근데 그런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힘이 개인에게 들어갔을 때, 지워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얼마나 그 자체가 얼마나 비극인가를 보여주는 영화 같았고, 그리고 약간 그 캐릭터들이 인간의 그 원죄라고 하죠. 이 일곱 가지 원죄를 상징하는 느낌도 조금 들었어요. 닥터 메아튼 경우는 나태 슬로스라고 하는 나태의 죄를 가진 것 같았고, 원죄를 가진 것 같았고, 음,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성욕, 러스트라고 하죠. 성욕을 가진 것 같았고, 오즈만 디아스는 누가 봐도 오만이죠. 오만과 질투, 오만과 질투를 가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뭐 히어로라고 잘난 히어로라고 하는데 인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지만 디아스 같은 경우는 또 그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스스로 히어로고 뭐 세상의 평화를 이룩했다는 저는 완전히 궤변처럼 들렸고, 그 음, 얘기가 음, 그냥 그 닥터 메아튼을 죽이고 혹은 뭐 배제시키고 그냥 그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그냥 최고의 왕이 되고 싶은, 오즈만 디아스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 실제 그런 전승되어 오는 그런 역사 그 전설에 의하면 그랬던 왕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름도 오즈만 디아스로 지은 게 아닌가, 그 캐릭터 자체를. 음.
제가 가장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놈, 로보셰크예요. 네네. 로보셰크는 아마, 어, 일곱 가지 중에 분노, 라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음, 6살짜리 아이를 갖고 놀다 죽인 사람을 이제 직접 어떤 법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면서 점점 뭔가 이 히어로로서 각성을 하죠. 거의 빌런이 각성하듯이 다른 영화의 빌런이 각성하듯이 음, 히어로로서 각성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는 진짜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음. 와, 근데 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이 한마디가 정말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히어로로서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유일한 히어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거의. 왜냐면 히어로로서 죽잖아요. 네. 이 로보셰크가 이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다 타협하지 않는 정신으로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죠. 음, 그래서 제가 영화평을 그래서 남긴 게 죽어서 히어로가 되거나 살아남아 빌런이 되거나라고 평했던 것도 이 로보셰크 때문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영웅은 로보셰크 뿐이었고, 음. 오지만 디아스는 완전한 빌런이고, 음, 나머지 히어로들은 방관자죠, 어떻게 보면. 분명 닥터 메아튼도 마찬가지고, 무슨 배트맨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음, 어떠한 그런 인류 재앙과 그 오지만 디아스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방관했어요. 자신의 개인의 안위나 혹은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음. 저는 그래서 오직 로보셰크만 히어로로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로도 느껴졌어요. 아, 좋은 영웅은 죽은 영웅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영화였어요. 네. 네, 아우, 되게 진짜 집중해서 재밌게 봤나 보다. 이 뻐꾸기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 나이트 아울이 약간 섭섭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일한 영웅이 로우셰크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원제와 캐릭터들을 연관시켜서 말씀해주신 해설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뻐꾸기님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우리 소대가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솔직히 아쉬운 지점이 있죠. 아, 어떤 면이요? 왜냐면 원작을 먼저 보고 봐버렸어요. 아, 네. 지금 뭐 영화를 먼저 봤으면 아쉬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원작을 보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음, 그 원작에서 주는 무게감이 영화에서 덜 느껴져가지고 어,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고요. 네.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았던 거는 네. 그나마 원작에서 하려고 하던 큰 그 주제의식을 영화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게 되게 대견스러웠어요. 원작의 주제의식이 이제 소대가리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제일 큰 주제의식은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제일 큰 주제의식인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실제 역사에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도 그렇고 닉슨이 대통령을 쭉 해요. 5선까지 해요. 맞아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는 걸 잭 스나이더가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데모하던 사람들 진압하던 코미디언 기억나세요? 네네네. 아메리칸 드림. 그때 하던 대사가 있거든요. 네. 번스타인하고 누구 죽였을 때만큼 신난다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죠. 그때 언급하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워터게이트를 폭로했던 기자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두 사람 때문에 닉슨이 낙선을 해요. 근데 코미디언이라는 그 캐릭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암살되고 닉슨은 5선에 당선하게 되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그리고 저는 그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가 미국 그 자체로 보였거든요. 폭력이라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한 폭력으로 그걸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미국이라는 그 이상한 나라에 대한 폭로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 지점을 드러냈다는 지점에서
이 영화는 그거면은 됐다. 물론 원작에서 나타내는 그 엄청난 철학적 사유와 네. 그 삼중 플롯이 막 혼합이 되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영화가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음, 충분히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코미디언에 대한 견해는 저랑 좀 비슷하게 겹치신 것 같고요. 제가 소대가리 님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제대로 봤구만! 이라고 조금 뿌듯해지네요. 아까 뭐, 닉슨 얘기도 하셨고, 베트남전도 약간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죠? 닥터 맨하탄 때문에 이제 그쵸. 그렇죠. 승리로 이기는 이끌게 된 걸로 걸로 나오죠. 나오는데, 원래는 졌는데. 그쵸. 어. 그런 것도 나오면서, 야, 이런 거 진짜 잘 비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네, 닥터 맨하탄이 베트남전에 가서 나올 때 이제 베트남인들을 죽일 때 나왔던 음악이 바그너의 발키리의 행진인가 뭐 그런데 네. 그 장면은 옛날에 발키리의 개봉했던 기획이죠. 네, 발키리의 기행인데 바그너 그 장면은 옛날에 개봉했던 지옥의 지옥의 묵시록. 묵시록 음. 지옥의 묵시록의 장면을 오마주한 건데 네, 바그너의 음악이죠. 그쵸 바그너의 음악이 똑같이 나오죠 그 두 영화에서 근데 와, 그 장면은 저는 완전한 재앙으로 봤어요. 와, 인류 종말의 시작이 저기다. 어, 닥터 메아튼 같은 존재가 이 어떤 미국의 편을 먹고 어떠한 진영을 골라서 힘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파멸의 시작이다. 저것이.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름 자체가 닥터 메아튼이잖아요. 네, 메아튼 프로젝트가 핵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인류의 종말인 거예요. 핵이 마치 핵전쟁이 이제 매일 다른 영화들이나 그런 데서 핵전쟁이 인류 종말처럼 매일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닥터 메아튼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거의 종말을 종말을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인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 장면에서 네, 그리고 진짜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는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치. 아까 소대가리님이랑 나우티치너님 얘기한 부분도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코미디언이 오즈만디아스의 계획을 들다가 불로 지져버리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복선이었죠? 실제 미국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영화상에서. 그래서 그리고 코미디언이 자꾸 계속, 말 그대로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풍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국을 풍자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느꼈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미국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오즈만디아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뭐 그런 자신만의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은. 뭐 자신이 경찰 같은 어떤 세계의 왕이 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코미디언이라는 별명 그런 걸로 이제 표현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오케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담고 있는 의미도 의미긴 한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으면서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어떤 장기를 살려서 영상미도 굉장히 잘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는 미국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미국의 근현대사 속에 왓치맨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쫙 보여주는 그 장면도 너무 좋았고, 액션씬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중간에 어떤 큰 이벤트들, 연출을 할 때 굉장한 영상미를 보여주곤 하죠. 그리고 요게 왓치맨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개봉을 했어요. 먼저 저희가 지금 감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극장판이 있고요. 국내 OTT에서는 극장판으로밖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판이랑 최종판이 또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찾아보니까 얼티밋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블루레이는 출시를 했네요. 근데 그 OTT 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아쉽게요. 이 얼티밋 버전이 최종판이 맞다면은 구매 의사가 있어서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놨고요. 그리고 소대가리님이 원작이 영화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작도 이제 양장본으로 그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장바구니에 예쁘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언미판이 최종판 맞아요. 최종판 맞아요? 알겠습니다. 감독판보다 더 칼질 더 난 거. 오케이. 요게 지금 블루레이로 정식 판매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위질 당한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 좀 가위질 안 당한 원본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밀려드는데 혹시 그 감독판이나 최종판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저 봐봤죠. 감독판은 훨씬 더 좋고 음. 최종판이 제일 좋긴 해요. 대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극장판과 차이가 뭐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분량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자, 요거 블루레이 배송 오면은 저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기에 쓰였던 음악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오프닝 시퀀스에도 그 밥 딜런 노래가 깔리면서 하는데 음악 되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대가리 님이 얼마 전에 채팅으로 다 좋았는데 음악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대가리 님은 어떤 면에서 음악이 좀 아쉬우셨을까요? 그냥 너무 뻔해요. 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음악 트는 거는 저는 하수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음악을 딱 틀으면서 관객이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면은 그건 좋은 음악이라 생각하는데 이 감정에는 이 음악이 어울리지 이러면서 그냥 걸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가 그 노래가 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되게 하수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석적으로 음악을 써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그냥 음악 좋네 이러면서 그 뭐 개인적인 감상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딱 어울리지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별로였어요. 저 예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에반게리온 극장판 혹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네. 다 봤죠. 지선상의 아리아가 나오거든요. 네, 에바들과.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호기가 학살하는 장면에서 그렇죠. 그 음악 있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음악이죠. 지선상의 아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흐가 뱃놀이 할 때 쓰려고 뱃놀이 하는 귀족들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그치. 그쵸. 그 서정적이고 막 정말 아름답고 이런 음악이 굉장히 평화롭죠, 음악 자체가. 피 튀기는 살육 장면에 쓰인다. 야 이런 거는 정말 잘 쓰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와치맨에서 쓰이는 음악들은 이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가사의 음악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지점은 아쉽다. 오히려 더 생뚱맞은 음악을 썼으면은 영화의 깊이감이 더 나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미디언 얘기를 계속 했는데 닥터 맨하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닥터 맨하탄의 맨하탄은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따온 거겠죠? 그냥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제 핵 에너지를 이제 무기로 사용하려는 어떤 그런 실험 프로젝트였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했었고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2대가 떨어졌었죠. 폭탄 2개가 이제 리틀보이였나? 그거랑. 그렇죠. 리틀보이랑 뭐 하나 더 있는 뭐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였고 하나는 팬맨이죠. 팬맨. 굉장히 사실 재앙 같은 일이었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과연 이 핵이 억제력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닥터 맨하탄이 의미하는 게 이제 무기로서의 어떤 핵 굉장히 강한 힘, 패러다임을 바꾸었던 그런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사건이거든요. 음. 그 맨하탄 프로젝트 자체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전쟁의 3대 혁명이 있는데 하나가 김하고 둘째가 화약, 총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핵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유, 근데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나의 어. 이제 하나의 심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핵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가 그렇게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영상에서도 닥터 맨하탄 설명이 자꾸 바뀌잖아요. 처음에 그 뉴스 앵커가 그 처음에 슈퍼맨은 존재했다. 그는 미국인이었다. 아, 맞아. 나오잖아요.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 맞아요. 나중에는 신은 존재했다. 그는 미국인이었다. 바뀌잖아요. 아, 맞아. 힘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사실 저는 그 인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의란 것도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정의는 없어요. 아, 그럼요. 내가 생각할 때 정의는 상대방의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자체가 타락하가 나쁘진 않아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른 거지. 그래서 저도 닥터 맨하탄은 이제 신이라고 하지만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정말 지구도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닥터 맨하탄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거 하잖아요. 그 속세에서 완전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떠나버리죠. 뭐 화성 갈 거야 하죠.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되게 기하학적인 어떤 성 같은 걸 만들잖아요. 약간 그 시계 내부 구조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왓치맨이라는 그 영화적 상징하고 되게 비치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시계 수리하는 걸 되게 연습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성장했고 근데 그런 저 닥터 맨해튼이 되고 나서 화성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시계적인 어떤 그런 완결성, 기계적인 완결성을 갖추었지만 그 비워버린 거를 그 자기 애인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기계적인 완결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그 닥터 맨하튼이 연구하던 연구소 혹시 보셨어요? 록펠러 연구소였었거든요. 네네. 그 록펠러가 8, 90년대까지 되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석유 재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본으로 인해 탄생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배경이 80년대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85년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네. 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닥터 맨하튼이라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뻐꾸기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견이 있는데 로시크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7가지 죄 중에 어떤 하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하셨을 때 일견 동의도 되면서 안 되는 지점도 있던 게 뭐냐면은 네네. 그 로시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중립적인 캐릭터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복면 속에 로르샤흐 테스트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 로르샤흐라는 게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네.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그걸 판별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심지를 거기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셰크는 영화 시작할 때 화자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 코미디언이 죽었던 사건을 내가 파헤쳐보겠다라는 그 시작을 하는 게 나로 인해서 내 얼굴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를 드러내겠다. 이것이 미국의 얼굴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할 때도 그 사람으로서의 그 얼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소에 잡혀갔을 때 계속 내 얼굴 어디 갔어? 내 얼굴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런 지점이죠. 복면을 그냥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지점인 것 같네요. 진짜 자기 감정을 드러냈을 때는 그 복면이 없을 때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생각났던 게 네.
그 DC 코믹스 중에 그 슈퍼맨 레드선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슈퍼맨이 미국인이 아니라 그 소련,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태어난 슈퍼맨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뭐 그런 영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에 반대죠. 이제 닥터 메라튼이라는 거의 신 같은 존재가 미국인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영화인데, 그 레드선이라는 작품은 슈퍼맨이 이제 공산국가의 지도자격이 되면서 이 전 세계를 이제 통제하는 그런 굉장히 거기도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생각도 좀 그 작품도 조금 생각이 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 로샤크라는 캐릭터가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좀 현실적인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히어로들은 뭐 집도 나오고, 뭐 애인도 나오고, 혹은 뭐 엄마가 나오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그 과거에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폭언한 거, 그리고 뭐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그거 외에는 자기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요. 그냥 왜 히어로가 됐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옷도 맨날 똑같은 입고 나왔다. 아, 그치. 그리고 이제 막 그 얼굴을 벗기려고 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알려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싫어했고, 두려웠다 이러면 싫어했고, 그리고 계속 내 마스크 달라고 하잖아요. 가면 달라고 하잖아. 네. 그리고 자기 이름 로보셰크라고 해서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영웅이라는 그런 슈퍼히어로라는 게 존재한다면 진짜 그럴 것 같았어. 자신이 없이, 그래야 좀 제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슈퍼히어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근데 로셰크가 인간답고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외골수는 어디 가나 별로 또 한줄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 사람이, 인간은 다 불확실하고 조금 죄도 짓고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래야 인간다운 거지. 그 자기 모든 욕망을 다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제일 그거는- 절충점에 있는 게 나이트 아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얘는 뭐 할 거 다 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등장 인물들의 정의가 각자 다 다르죠. 이 캐릭터에 대한 정의, 저 캐릭터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야, 이제 과연 진짜 정의란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코미디언이 웃기질 않거든요. 안 웃기지? 네. 안 웃기죠. 근데 스마일 배지 달고 본인 닉네임을 스스로 코미디언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생각하는 코미디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 약간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웃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포라는 게 깨지는 순간 안정이 될 때 생겨나는, 그러니까 부조화인 거죠.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라는 거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코미디언은 그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세운 게 뭐, 전 세계적인 평화와 국민들의 안정, 이런 거였는데, 사실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 자체로 그게 깨지잖아요. 베트남 가서 사람 학살하고,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그냥 총으로 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나이트 오울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뭘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이러는 거냐.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이러면서 미국 정부에 반기를 드는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잖아요. 맞아요. 그 폭력성이라는 게 자기가 인지 부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상에서도 자기의 숙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울음 터뜨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근데 그 숙적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 인지 부조화야말로 코미디인 거죠. 그래서 자기 닉네임을 코미디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런 맥락,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영화 조커에서
그 맞아. 조커가 광대로 나오는 것과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코미디언이 코미디언인 이유와 조커가 광대인 이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조커가 인지하는 코미디와 폭력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그치. 그걸 이미 코미디언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그 뭐 코미디언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저는 다양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닥터 맨하튼의 연인이었다가 이제 버리는 건 뭐 아무튼 그 가는 새로운 그 아울 부엉이한테 가잖아요. 실버 스펙. 네, 부엉이한테 가잖아요. 네. 그 여자는 실크 스펙터. 네, 실크 스펙터는 그 애예요. 애라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애라서 자꾸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어떤 그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극복을 하거든요. 극복을 한다고 해야 될지 이게 뭐 변화를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극복을 하고 어떤 어머니한테 이제 왜 엄마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째서 자꾸 그 코미디언을 이해하는 듯한 말과 그를 너무 싫어하지 말라는 말을 한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엄마 뭐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코미디언을 내가 그렇게 대했던 이유는 너를 나에게 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어떤 맨하튼과 어떤 그런 다른 코미디언과 뭐 혹은 뭐 로시크만 그런 얘기만 계속 했으면 보다가 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가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그 부엉이맨이랑 같이 연애도 하고 그런 것도 나오고 흔히 말해서 이제 마음줄 캐릭터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는 그래서 더 이 영화가 그런 다양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 로셰크는 약간 누아르 속에 사는 인물 같고 맞아. 아까 말했던 그 여자는 나이트하원의 약간 로맨스 혹은 그런 장르인 것 같고 저기 맨하튼 같은 경우는 SF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가진 개성이 어떤 영화의 장르적인 개성으로도 느껴져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2시간 굉장히 긴 영화잖아요. 짧은 영화는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감독의 약점이기도 한데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 영화와 서사를 할 때 이렇게 길게 느려트려야 이게 이 정도는 이 길이가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서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영화가 이게 물론 다 끝나고 재밌게 보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랬습니다. 중간중간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시종일관 좀 느리잖아요. 화면이 느리게 흘러가는 슬로우 모션 너무 많이 나와. 네, 감독의 개성이긴 한데 좀 너무 하긴 해요. 어느 정도는. 네. 저도 좀 느꼈던 게 이 영화가 뭐 많이 가이질 당해서 좀 플레이 타임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시간 반?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엄청 길잖아요. 지금 보니까 161분. 감독이 이거 진짜 편집 없이 했으면 4시간도 이 영화를 찍고 있겠구나. 이거 편집 안 된 게 215분이에요. 4시간짜리 200. 야. 215. 네. 감독이 그 최근에 찍었던 아미 오브 데드. 그 저스티스 리그? 예. 그것도 자기가 찍은 거는 한 진짜 4시간 되지. 맞아요. 4시간짜리잖아요. 와, 그거 볼 때도 힘들었는데. 그거 재밌나요? 4시간 동안 볼만한가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던데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약간 무념무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극장판보다는 낫다는 거지. 작품 자체가 좋냐라는 거는 조금 물음표긴 한데, 근데 요 아침에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얼티밋 블루레이를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을 한 이유가 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얘는 좀 저스티스 리그의 스나이더 컷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 훨씬 낫죠, 훨씬.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안 구하면은 다 어둠의 경로로 구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의식적으로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블루레이 샀습니다. 그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저스티스 리그에 관한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있어요, 이 감독이. 왜요? 전 감독이었던 조스 웨더가 관련된 건데, 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다가 이제 음. 딸이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죽어서 이 자살을 했던가? 감독이 그렇죠? 예, 네. 그랬죠. 되게 하차를 했는데 음. 하차했을 당시에 이 자기 차량분을 들고 튀었다라는 루머가 지금 있거든요. 물론 지금 루머죠? 확실한 건 아니고.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조스 웨던이 영화를 맡은 이후로 엄청나게 까이니까 팬들이 이제 잭 스나이더 팬들이 이 잭 스나이더 컷을 공개를 해라. 그냥 왜 공개해라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었는데 그 여론도 관객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잭 스나이더가 고용한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이제 생성됐던 여론이다. 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음모론 같은 거네요. 그죠? 확실하진 않지만. 뭐 그렇긴 한데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그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긴 상황이긴 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뭐 수사 결과가 나왔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일단 루머로만 이제 이 잭 스나이더가 그 영화를 찍을 때 굉장히 워너와 협의 없는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잭 스나이더가 물론 뭐 이렇게 그 제작하는 작품들에 있어서는 관객들로부터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잭 스나이더 감독이라는 위치만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제작사랑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가 냈는데 뭐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이거는 좀 저는 워너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한편에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워너가 지금은 이제 물러났던 한 사장이 굉장히 이 영화 찍을 때 옆에서 훈수가 아니지 겐세이를 굉장히 많이 뒀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래비티를 찍을 때 이제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조디 클루니? 사드라 블록하고 저기 조디 클루니가 키스하는 장면을 넣어라. 라든지 뭐 그런 장면을 넣으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감독이 그러면 나 영화 그냥 엎을래. 그딴 장면 찍을 아니지 엎을래. 그래서 자기 감독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 굉장히 아카데미에서 상도 많이 받고 흥행 잘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워너의 DC였던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그거를 훈수를 옆에서 괜히 오지 뒀답니다. 마블처럼 찍어라, 밝은 장면 더 넣어라, 어째라 해가지고 처음에 완성본보다 이제 뒤창을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쓰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없는 개그들을 또 막 넣고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했는데 뭐 결과는 처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잭 스나이더가 그랬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그 겐세이를 많이 넣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전례도 있었고 제작사 갑질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 똑같구만. 그렇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영화 한 편 찍는데 돈이 몇 한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작품 선정을 했던 보람도 있고 궁금한 게 이 사람들 평이 막 이 평화에 대한 뭐 현실적인 방법이다 혹은 뭐 평화에는 뭐 대가가 따른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뭐 저는 아예 공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완전 개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즈만 디아스의 주장은. 그리고 거기에 탄복한 이 맨하튼의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남 탓하는 애 같다고 생각이 든 게 지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대한 지들 책임이 안 지고 그냥 무슨 마치 이게 전 인류의 문제인 것처럼 그냥 흔히 이제 세상 탓하는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저도 당연히 공감은 안 되죠. 저는 일단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그거랑 이제 평화를 위해서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개인적인 정의로는 이제 좀 공감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영화상에서 이제 그려놓은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럴듯했다. 요 정도. 그러니까 그럴듯했다고 해서, 야, 진짜 세상은 저래야 돼. 막 이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거잖아.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은 정도 어떤 걸 써도 되는 이거잖아. 저는 그거는 완전. 근데 맞아요. 개소리지만은 사실 그 결과 위해서 우리가 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 사실이니까. 사실 뭐 전쟁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근데 전쟁이 다 정의롭고 뭐 착한 전쟁은 아니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하기야 뭐 우리끼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디 가서 나는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지 못해. 뭐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소수들, 어떤 노동자 그쵸.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 그렇죠. 일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어디 막 함부로 대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맞아요.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위선 아니면은 좀 너무 성급한 그런 발언에 아니, 가깝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이제 옳고 그른 거는 정해놓는 게 맞지만은 그 현상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거는 있는 사실인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자유롭게 한마디씩 나누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님 마지막으로 요 작품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과연 정의에 대한 기준이 뭐고 힘을 가진 자들 누가 감시를 왓치맨은 누가 감시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영화였고 많은 히어로 영화들이 정의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의에 관해서 고민해보고 있는 영화는 처음인 것 같다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던 작품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뻐꾸기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들이 마블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히어로 영화가 이랬던 적도 있었고, 이런 데 보면 시대를 대표하고 어떤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이런 영화들이 마블 때문에 히어로 영화들이 마블 때문에 완전히 좀 배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감독들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마블을 관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영화이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이게 DC와 마블의 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배트맨도 있지만 분명 왓치맨도 있다. 인간 개인이 정말 엄청난 큰 힘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 패권국으로 군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행패들을 벌이고 왔는지, 그거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혹시 이 왓치맨과 비슷한 결의 작품을 보고 싶으시다면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더 보이즈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왓치맨처럼 약간 뭐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그 디테일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되게 세련되게 현대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잘 표현한 작품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왓치맨을 보고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은 저에게 이 작품은 오래전에 봤던 지루하고 어둡기만 한 영화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재관람을 하면서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다시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영화를 추천해 주셔서 재밌는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각각님, 소대가리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모두 감사드리면서 오늘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